그리고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종목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책, 서적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천사조교님. 네, 종목 대창단조고요. 매수가는 7,500원으로 5%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내려서 시장은 좋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평가된 주식이어서 편하게 보유하려고 하는데 흐름이 안 좋아서 난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대창단조 종가가 6,970원으로 6%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이 올해 1월 들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크게 밀리면서 7,000원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 매출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성장에 이어서 앞으로도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서 또 산업기계들의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는 시세가 좋았는데 올해 들어 주가가 좀 하향 추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김민준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맥은 짚으신 것 같아요. 60일선에서 일단 진입을 하셨고, 대창단조를 고른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님 뭐 선택의 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쪽에 골랐는데 여기는 이제 무한궤도 링크와 슈를 만드는 쪽인데 실적이 작년부터 대폭 좋아졌어요. 대창단조는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까지 보시게 되면 뭐 매출액 성장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죠. 거의 항상 뭐 2,500억대, 2018년에 조금 좋을 때 3,200억.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그렇게 큰 성장은 없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작년에 뚜껑 열어보니까 갑자기 4천억대 매출을 찍고 영업이익이 500억을 찍는 겁니다. 건설 기계 쪽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 부품업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여기가 10%가 넘어가.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10%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뭐 6, 7%대 유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도 좋아져. 매출액 성장도 이어져.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밸류도 싸. 그런데 오늘 캐터필러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캐터필러 주식을 좀 보시죠. 우리나라 이제 건설기계 업종들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뭐, 현대건설기가 좀 불을 뿜었고, 현대두산인프라과가 좀 잘 갔습니다만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묶인 테마성이 좀 있었고, 캐터필러는 그거보다 좀 더 갔어요. 지금 캐터필러 주식인데. 어제 그런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이제 순이익이 좀 감소했다. 이러면서 오늘 어떤 건설기계 쪽,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빠졌고 오늘 현대건설기계도 빠졌습니다. 커플링이 조금 된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이 대창단조를 설명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즘에 증권사에서 이제 이것도 제 주관적인 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증권사도 주관적으로 리포트 쓰니까요.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실적이 잘 나와도 리포트를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예측을 주식시장 내일도 모르는데 어떠한 경기 변동성에 관한 것을 가미를 많이 해서 안 좋아질 것이다. 주가들이 굉장히 리포트에 일희일비가 많이 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LX 일렉트릭 같은 거 10% 빠졌거든요. 저는 전형적인 리포트빨이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적도 안 좋았지만. 그런데 반면에 오늘 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과연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 기관 투자자분들이, 증권사분들 이런 거 반성 많이 해야죠. 대창단조는 올해도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좋아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가 빠졌지만 이것은 캐터필러의 어떤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과의 어떤 건설기계 파트가 커플링 되었다고 좀 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9,700원까지 좀 올랐는데 조정 구간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60일 정도 선에서 조금 하단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가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6,700원 정도는 지지를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간 또 노이즈가 좀 끼고 있죠. 서방 국가에서 뭐 탱크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등등의 노이즈가 조금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종전이냐 확전이냐의 기로에서 지금은 분위기가 또 약간 확전 기로로 가는 분위기. 건설기계 쪽은 이 분위기를 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대창단조의 실적을 좀 믿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뭐 헤비하시지는 않거든요. 5%에 뭐 겁내실 필요가 있습니까? FMC 때 노려가지고 내일 스탠스 좀 보고 방향성 좀 보고 좀 밀린다 싶으면 6,700원대 5% 정도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하시면 단가 계산해 보니까 13,200원이니까 지금 6,600원까지 단가가 내려올 것 같거든요.
맞나요? 13,200원. 14,200원과 7,100원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리바운드가 나와도 7,100원인데 8,000원까지 리바운드가 가능해요. 그럼 13% 정도 수익이니까. 이 부분을 근데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활성화 전략을 펼치기에는 각국 정부들이 재정 정책으로 아주 정말로 아마 원픽의 지금 재정 정책일 거예요. 부동산 경기, 내수 경기 부양. 그런데 어찌됐건 중국 양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이런 건설기계 파트들 수출액이 좀 늘어나거든요. 오늘 여기만 빠진 게 아니에요. 중장비 부품주도 진성TC도 오늘 꼬꾸라졌거든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캐터필러 영향이 좀 컸다고 보시고 대창단조는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네. 긴 관점으로 끌고 가시려면 양해까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6,700원에서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고 반등 목표가는 1, 2차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는 8,000원, 2차 반등 목표가는 8,4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또 증권사 레포트에 현혹돼서 또 시야를 흐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김민준 전문가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고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대창단조입니다. 아래쪽에서 조금 더 사셔가지고 또 업사이드를 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오늘 천사조교님의 대창단조도 살펴봤습니다.